네, 프로야구 오랜만에 5경기가 모두 열리고 있습니다. 무려 8년 만에 성사된 김광현 대 양현종의 선발 맞대결이 눈길을 가장 모으는데요. 양현종은 최다승 3위, 김광현은 최다승 5위에 올라있는 상황. 오늘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현재까지는 양현종에게 승리의 추가 많이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에이스 김광현이 4회 변우혁에게 투런 홈런, 5회 류지혁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3실점했습니다. 8회 초 현재 김광현은 마운드에서 내려갔고요. 점수는 3대0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려 5위를 쉰 2위 롯데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주중 3연전 상대는 두산입니다. 1회부터 렉스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만들어낸 롯데. 하지만 허경민이 바로 솔로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고요. 3회 한 점 더 추가하면서 경기를 역전시킨 두산입니다. 자, 거기서 2점 더 추가하면서 7회 초 현재 4대1로 두산이 석점 앞서 있습니다. 3위 LG는 4연패에 빠진 키움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후라도 대 플러코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경기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규가 먼저 2타점 3루타로 포문을 열었고요. 바로 박동원과 문성주가 득점하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7회 초 현재 2대2 계속해서 동점입니다. 최하위에서 탈출한 하나는 삼성과의 홈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뷰캐넌이 잘 던지고 타선도 살아나면서 4점을 만들면서 승리의 기운을 가져오는 삼성입니다. 한 점 더 추가하면서 7회 초 현재 5대0입니다. 최하위 KT는 NC를 상대로 반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경기 NC가 먼저 석점을 가져갔지만 강백호와 알포드가 시원한 홈런으로 동점 추격합니다. 하지만 조희연이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석점 더 달아나냈습니다. 거기에 추가 점수가 나면서 5회 말 현재 9대3으로 NC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뛰는 나폴리와 이강인이 속한 마요르카가 6월 국내에서 2차례 친선 경기를 추진합니다. 축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7일부터 스포츠 전문 컨소시엄으로부터 나폴리와 마요르카 친선 경기에 국내 개최 신청 서류를 받아 승인 절차에 들어갔고, 경기 일자와 장소는 6월 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6월 10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진천 선수촌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 간판 김민석에게 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선고에 따라 김민석이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2026년 동계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는 LA 레이커스가 4쿼터에만 15득점을 몰아친 로니 워커 4세의 활약을 앞세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104대 101로 이기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 전적을 3승 1패를 만들며 서부 컨퍼런스 결승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뒀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마이애미 히트가 뉴욕 닉스를 109대 101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플레이오프 경기 중 관중석에 있던 상대 구단주와 충돌한 덴버 너기츠의 간판센터 니콜라 요키치에게 출전 정지 등 여타 징계 없이 3,300만 원가량의 제재금만 부과됐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재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프로야구가 5경기 다 열리고 있습니다. 네. 기아 팬인 정현호 PD의 표정 아주 밝습니다. 아, 제 티가 많이 났나요? 많이 납니다. 양현종 선수가 보기 좋지 않아요. 최근에 이렇게 탈삼진을 많이 잡은 경기가 별로 없었는데 네. 오늘 무려 10개의 탈삼진을 잡으면서 8회까지도 지금 등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과연 9회까지 등판을 이어갈지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 시즌 초반의 페이스를 보면은 3강이라고 할 수 있는 SSG, LG, 롯데가
상위권에 포진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뒤로는 사실 KT와 한화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 경기 또는 반 경기 차로 물려있는 형국이라서 어떻게 되면 상위권까지도 금세 역전할 수 있는 재밌는 시즌 초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이제 완복을 할지 못할지가 이제 좀 관심이 간다고 하는 거는 진다는 생각은 1도 안 한다는 거네요. 네. 석점밖에 아니에요. 네. 네. 자, 롯데가 참 유난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 시즌에도 시즌 초반에는 잘 했습니다만 네네. 양상은 좀 달라요. 네. 사실 이번 시즌은. 두 분은 어떠세요? 롯데가 가을 야구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일단 지금 초반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이 분위기를 끝까지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저는 일단 지금 현재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현재 롯데의 그 팀 평균 자책점을 보면 4.96입니다. 맞습니다. 전체 최하위거든요. 그러니까 나균환 선수가 4월에 MVP를 이제 받았고 네. 워낙 이제 국내 투수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외국인 투수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합니다. 네. 그렇죠. 이 스트레일리가 현재 승리 없이 2패 평균 자책점 5.82이고요. 그리고 이 찰리 반즈 역시 1승 1패의 평균 자책점이 7.5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이 외국인 투수들이 어느 시점에 부활하느냐 이게 이제 롯데가 계속해서 가을 야구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키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자책도 안 좋고 타율도 높진 않은데 전력보다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기는 법을 조금 체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타선이 기회가 있을 때 집중력 있게 점수를 잘 내고 특히나 좋은 수비로 상대의 득점을 억제하고 주루 플레이를 통해서 한 점 짜내는 네. 그런 야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반 후반부로 가면서 반즈 또는 스트레일리를 교체하고 네. 또 이제 약간 부진한 박세웅 선수가 살아난다면은 선발진이 안정을 찾게 되고 이기는 DNA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가을 야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의견은 진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롯데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경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뭐 그렇긴 한데 이번 시즌의 집중력이 다르다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 확실합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다를 건너서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해볼까요? 주간 MLB. 자,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 활약부터 먼저 살펴보죠. 네, 배지환 선수가 이번 주에는 살짝 부진했지만 대신에 김하성 선수의 활약이 좀 돋보였는데 네. 빅리그 진출 이후에 300번째 경기에서 멀티 히트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이제 7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4타수 2안타 네.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한 달 동안 타율이 2할이 안 됐습니다. 1할 7푼 7리에 그쳤는데 5월 지금 아직 7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타율이 무려 3할 1푼이고 홈런 하나에 4타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는 0.984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김하성 선수가 이제 조금씩 샌디에고의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배지환 선수는 어떤가요?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발 출전 빈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비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아쿠냐 주니어와의 도루 경쟁에서 조금 이제 밀리는 경쟁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타격도 주루도 중요하지만 수비에서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이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리면서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김하성 선수가 뛰는 모습 그것도 샌디에고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메이저리그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네.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왔다. 뭐 네. 이게 지금 어제 미국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라서 이제 먼저 이제 이 가능성에 이제 굉장히 많은 좀 화제를 모았던 그런 소식이 있었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내년 3월에 이제 내셔널리그의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의 2024 시즌 개막전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만약에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이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개최하는 네 번째 미국 외 국가가 이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메이저리그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고척돔 사용 예약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거의 뭐 8부 능선, 9부 능선까지 간 게 아닌가. 네. 이제 확정 기사만 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개막전으로 예정된 경기가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대결이라는 점이 또 국내 팬들을 많이 만족시킬 것 같아요. 네,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김하성 선수의 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기가 많고
다저스는 한때 국저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네. 뭐 패션으로도 이 LA 다저스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과거에 뭐 박찬호부터 해서 서재흥, 최희섭 또 최근에 류현진 선수까지 대부분의 한국 선수들이 많이 거쳐간 팀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또 하나 이제 제가 전망을 해보자면은 이번 시즌이 끝나고 오타니 선수가 FA 수신물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저스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현금을 굉장히 장전해 놓고 있다. 오타니를 영입하기 위해서. 만약에 오타니가 다저스에 영입이 돼서 김하성과 고척돔에서 맞대결을 한다. 어마어마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네요. 기대도 되기도. 그것만으로도 티켓 예매 전쟁이 장난 아닐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어마어마할 것 네. 같습니다, 진짜. 사실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왜 일본에서는 그 메이저리그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나? 이거 미부분이 좀 불만이고 아쉬운 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러니까 일본 도쿄에서만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그리고 2019년까지 네. 5차례나 이 개막전을 소화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멕시코 몬텔레이에서 1999년에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서 2014년에 개막전을 소화한 바 있었는데요. 작년 그 가을에 원래는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코리아 시리즈가 열릴 예정이었었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 국내 대행사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번만큼은 미국 현지에서 먼저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렇죠.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기류가 계속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두 달 안에는 이제 성사가 돼서 뭐 오피셜하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네.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경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다저스하고 샌디에고가 좀 더 치열하게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샌디에고가 많이 밀리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3연전이 이제 어제까지 있었던 맞대결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저번 주에 굉장히 재밌는 매치업이라고 했었는데 네. 다저스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지난 가장 최근 경기에서 다저스가 이제 그나마 샌디에고한테 앞서갔지만은 이번에 또 이제 그 순위 싸움에서 재밌는 변수가 생긴 게 이번에 미러키한테 역전패를 또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대9로 패하면서 연승이 중단됐고 이 경기에서는 아다메스에게 이제 석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2연승이 중단됐는데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뒷문이 흔들리는 다저스의 약점을 공략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피츠버그 소식은 배지한 선수를 통해서 이제 가끔 들려왔는데 상승세라고 생각했는데 연패가 꽤 길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까지 피츠버그가 7연패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연승 행진 달리면서 뭐 10연승을 하면은 뭐 감독이 네. 머리를 뭐 삭발하겠다. 뭐 네. 이렇게 또 공약도 내걸었던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피츠버그가 뭐 투타가 전체적으로 좀 난조를 보이면서 연패 늪에 빠졌다가 이번 그 콜로라도와의 오늘 이제 홈 네. 경기에서는 미치 켈러 선수가 9이닝 완봉 역투를 이제 펼치면서 결국 이제 7연패 늪에서 겨우 네. 힘겹게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면 피츠버그 선두 자리에서도 내려갔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21승 15패로 현재 이제 승률 5할 8푼 3리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 2위를 달리고 있는 미러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저스에게 역전승하면서 굉장히 기세가 좋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5할 7푼 1리로 반 게임 차까지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피츠버그 파워 랭킹이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 네네. 파워 랭킹을 보면 이제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적인 판도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파워 랭킹 1위 팀은 어딘가요? 아무래도 현재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팀이죠. 템파베이가 현재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도 승률이 8할대고요. 예, 굉장한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 팀 다운 맞습니다. 그런 성적을 이어가고 있고 뭐 다른 팀들을 보면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의 애틀랜타 그리고 템파베이와 현재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볼티모어가 파워랭킹 2위와 3위에 이제 랭크가 됐고 네. 4위에는 토론토, 5위에는 LA 다저스가 자리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수긍이 가는 팀들은 있는데 네네. 여기서 좀 이 팀이 없어 싶은 팀들이 몇 군데가 있네요. 역시 저는 이 김지한 기자님의 팀인 매츠 네. 10위권 안에도 없다라는 게 조금 이제 의아하죠.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15위까지 하락을 한 상태고 저는 뭐 매치도 물론 그렇지만 같은 이제 내셔널리그에서 유일하게 4할 미만의 승률을 기록한 팀이 있는데 바로 세인트루이스입니다. 항상 이 가을 야구 단골 손님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고 거기다가 더해서 작년에 또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필라델피아도 지금 아직까지는 상위권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셔널리그에서 이런 팀들이 피츠버그 미러키가 오히려
상승세고 말이죠. 이 내셔널리그는 아직까지는 조금 혼전의 양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재한 기자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일단 사과 메일부터 쓰시고. 네, 일단 지금 뉴욕 매치가 뭐 항변이라기보다는 네. 최근 한 주 사이에 좀 분위기가 너무 많이 좀 다운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5억 달러나 이번 시즌을 앞두고서 우리 돈으로 한 6,600억 원 가량 되는 어허. 엄청난 돈을 지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승률이 5할도 안 되죠. 네.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는 아직 2위를 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 애틀랜타와의 지금 게임 차가 지금 7게임 차까지 아하. 벌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뭐 현재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부상, 부진 이런 부분들이 덮친 그런 상황입니다. 좀 언젠가는 이게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수들의 활약도 면면을 살펴보면요. 네. 일본이 외야수 요시다 마사타카가 2주의 선수로 뽑혔네요. 그렇죠. 이 보스턴의 요시다가 아메리칸 리그 2주의 선수로 선정됐는데 기록을 보면은 주간에 타율이 4할 8푼이고요. 홈런 2개에 8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루율은 5할 1푼 9리고 장타율이 무려 8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친 OPS가 1.319까지 이제 와. 하고 특이하게도 가장 좀 돋보이는 점이 27타석을 소화하면서 삼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아마 요시다 선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초반에는 살짝 부진하는가 싶더니만 살아나네요. 네, 첫 13경기 타율이 1할 때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난달 21일에 미네소타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16경기 연속 안타 이제 기록을 그렇죠. 이제 세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현재 시즌 타율을 이제 3할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보스턴도 이 요시다 선수의 이제 활약을 이제 앞세워서 네. 최근 10경기에서 지금 8승 2패 이제 아주 좋은 그런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현재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이번 한 주 사이에도 이 5개 팀 모두 승률 5할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보스턴의 어떤 상승세를 이끄는 데 있어서 이 요시다 마사타카 선수의 활약이 또 더욱더 이제 빛났던 네. 그런 또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메리칸 리그는 그렇고 내셔널 리그는 2주의 선수가 누군가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포수인 션 머피 선수가 뽑혔습니다. 머피가 타율은 3할 6푼이지만 홈런을 3개나 기록했고 네. 타점도 12타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네.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선수들 또 어떤 이슈들이 MLB에서 눈길을 모았나요? 네, 2019 시즌에 내셔널리그 MVP를 이제 차지했던 네. 이 다저스 예전에 이제 다저스에서 그렇죠. 뛰었고 지금 시카고 컵스에서 뛰는 이 코디 벨린저 선수 이야기를 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원래 이제 벨린저 선수가 지난해 이제 시즌을 끝으로 해서 논텐더로 방출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시카고 컵스가 무려 1년간 1,750만 달러, 230억 원의 이 베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벨린저에게 너무 많은 돈을 이제 주는 거 아니냐, 예상 밖의 후한 대접을 했다. 뭐 이런 어떤 논란까지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 벨린저 선수가 31경기에서 타율 3할에 장타율 5할 6푼 7리, 7홈런 19타점. 그러니까 MVP 시즌 이후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의 어떤 이제 MVP 이제 전 선수로서 이번 달을 이제 맞이해서 굉장히 좋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그 소식으로 꼽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 잠시 쉬었다가 와서 짚어볼까 하는데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물론 한상원의 스포츠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KBS 정현호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또 스포츠계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가장 중요했던 또 이슈 하면은 이 육상 스타 우상혁 선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따끈따끈한 소식까지도 함께 있었는데요. 네. 먼저 지난 주말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네. 다이아몬드 리그 개막전에서 2m 27cm를 뛰면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그리고 사흘 만에
대한민국에 와서 오늘 경북 예천 스타디움에서 열린 KBS배 전국 육상 경기 대회 일반부에서 2m 32cm를 1차 시기에 넘기면서 가볍게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계 선수권 대회의 출전 기준 기록을 가뿐하게 넘으면서 올해 개인 최고 기록도 함께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상혁 선수는 세계 대회에 나가서 뭐 메달권에는 일단 안정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오늘 이 KBS배 육상에서 2m 32를 뛰었는데 이 해리슨 선수가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2m 32 뛰었거든요. 이거를 도하에서 뛰었으면 금메달인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은메달을 따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있었던 김도경 코치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2등했다고 아쉬워했냐.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순간순간 초심 잃지 않으면서 계속 경기를 거듭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상혁 선수의 페이스가 올라오고 좋은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네. 역시 그 우상혁 선수가 가장 따르는 코치답게 멘탈의 어떤 그런 기준점을 잘 잡아주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앞두면서 우상혁 선수가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난 2월에는 그 부비동염, 그러니까 축농증 때문에 네네. 이제 수술을 국내에서 받으면서 좀 겨울 시즌에 훈련에 차질이 있기도 했었고요. 네. 여기에다가 발목과 발 뒤꿈치 부상까지도 함께 입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우상혁 선수 하면은 그 특유의 그 파이팅 넘치는 그렇죠. 또 긍정적인 그 마인드가 있잖아요. 오늘 경기에서도 저는 굉장히 돋보였던 게 이 관중들의 이제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그러면서 2m 32cm를 딱 뛰고 나서 아주 멋지게 또 이제 세레머니를 하는 네. 그런 어떤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어떤 자신감 있는 이 우상혁 선수의 이 마인드대로 쭉 간다면은 저는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안 게임 모두 원하는 그런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이번 개막전에서도 이제 바심 그리고 미국의 해리슨, 우상혁이 3파전이었는데 이 경쟁 구도가 지속될 것 같죠? 그렇죠. 이제 우상혁 선수의 목표는 일단 8월에 있는 이 부다페스트 세계 선수권 우승이고 그 더 뒤에서는 9월에 있을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면서 사실은 바심 선수가 경계 대상 1순위였죠. 왜냐하면은 바심은 국적상 아시안 게임에서도 또 만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해리슨 선수의 점프를 보는데 이 선수는 바심이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바심 선수는 굉장히 좀 유연하고 기술을 앞세운 점프였다면은 해리슨 선수는 그냥 원초적으로 힘이 좋고 탄력이 엄청난 그런 점퍼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한 가지 기대를 걸어보자면은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조금 더 변수가 많고 좀 변화 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우상혁 선수가 그 어떤 기세에 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우상혁 선수는 이제 일정이 바로 이어지죠. 네, 바로 그 5월 21일 날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 골든 그랑프리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 대회는 아무래도 일본에서 열리기 때문에 또 아시안 게임에서 잠재적으로 또 경쟁을 할 일본 선수들과의 경쟁도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혁 선수 오늘 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내가 또 일본에서 열리는 경기에 강하다. 이번에 제대로 붙어보고 싶다. 역시. 또 이렇게 또 다부진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시안게임 육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남자 200m 보기 드문 공동 우승이 나왔어요. 네, 오늘 열린 KBS배 경기였는데 기본적으로 육상에서 이렇게 동시에 골인을 하게 되면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1000분의 1초까지 이제 계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중간에 그 느린 화면 나오는 동안에 뭐 누구든 이겼겠지 했는데 1000분의 1초까지 똑같을 줄은 몰랐거든요. 와. 그런데 이 두 선수가 고승원, 신민규 선수가 둘 다 국군체육부대 출신인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우임 사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생활관 돌아가서 무슨 얘기했을지 뭐 그런 것들은 궁금하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또 스포츠계 어떤 뉴스가 눈길을 모았나요? 네, 4년 만에 남자 배구 대면 트라이아웃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렸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이제 함께했던 외국인 선수들과 이제 대한항공, 한국전력, OK금융그룹, KB손해보험이 재계약하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나머지 현대캐피탈, 우리카드, 삼성화재가 지명권을 이제 행사하면서 새 외국인 선수와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니 해도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요스바니 선수죠. 그렇죠. 이 요스바니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전임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2018-19 시즌에는 OK저축은행에서 이제 뛰었고 그 다음에는 현대캐피탈로 이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대한항공에서 우승을 2020-21 시즌에 경험을 했고 이번에는 또 삼성화재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다양한 팀에서 선택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검증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삼성화재가 지난해까지 성적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스바니 선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궁합 그리고 토스워크가 얼마나 좀 잘 되느냐
있느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삼성화재가 이제 계속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부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유스바니 선수의 활약에 좀 기대를 거는 부분이 크고요. 김상무 감독이 이제 부임을 지난 시즌에 처음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팀 컬러를 이제 입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예. 다가오는 시즌에는 이 유스바니를 축으로 해서 또 국내 선수들의 이제 부활까지 이제 함께 더해진다면은 뭐 충분히 중위권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본배구의 경쟁에도 가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재한 기자는 골프 소식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찬민 프로 이야기를 하셔야죠. 네, 지난 주말에 끝난 이 GS 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이제 코리안 투어의 대표적인 장타자로 꼽히는 정찬민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메이저급 대회에서 또 굉장히 이제 400야드 가까운 어떤 장타에다가 정교함까지 이제 더하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첫 번째 우승을 통해서 어제 발표됐던 이 남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464계단이나 껑충 뛰어 오르면서 또 주목받았습니다. 400야드면은 세상에 그 정말 장타 능력이 대단한 선수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 키도 188cm고 네. 체중도 100kg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지난해 데뷔를 했는데 지난해 데뷔하자마자 곧바로 장타왕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 정찬민 선수의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가 317.11야드입니다. 이 기록은 KPGA 역대 최장타 기록에서 당연히 1위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정찬민 선수 미국 진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 스스로 뭐 미국에 대한 미국 무대의 진출에 대한 꿈을 분명히 갖고 있는 선수고요. 무엇보다가 이번 대회에 등장했을 때 이제 모습을 네. 보면은 이제 수염을 길러서 이렇게 나온 모습이 현재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인 윤남 선수와 좀 비슷하다고 해서 한국의 윤남, 뭐 정람, 뭐 이런 어떤 별명까지 이제 함께 얻었는데요. 이런 어떤 뭐 장타력 있는 선수가 등장하고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또 캐릭터 있는 모습까지 이제 더해져서 좀 스타 플레이어가 사실 좀 우리 남자 골프가 좀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남자 골프의 또 새로운 희망으로 정찬민 선수가 떠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임성재 선수하고 맞대결이 펼치죠. 스타일이 정반대죠. 임성재 선수 같은 경우 굉장히 정교함을 앞세우는 편이고 이 임성재가 코리안 투어의 대회에 출전하는 게 지금 무려 3년 7개월 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스타만큼 또 중요한 게 라이벌 구도인데 임성재 라이벌 선수로 정찬민 선수가 발돋움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국필보의 김재한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